정치권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유창선 정치평론가,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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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여당 내 움직임이 조금 친박계 움직임이 조금 기류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이제 최순실 씨 사건을 좀 덜어내고 가자. 좀 이런 느낌으로 변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변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25%까지 왔지 않습니까? 25%라는 게 이제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그 지지율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그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행보를 볼 때 앞으로 여기서 뭐 인사카드나 이런 거로 반전의 그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여당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하는 위기감이 그동안엔 비박한테만 있었는데 이제는 친박까지 번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친박 의 일부나마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그 리더십 스타일을 볼 때 현재 최순실 의혹을 털어버리고 가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통해서 좀 밝혀내자는 입장이고 우수석은 재신임을 하자는 그런 쪽이잖아요.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한다면 좀 나을까요? 그 정도 가지고 이게 뭐 사태가 끝이 안 날 겁니다. 일단 지금 새누리당도 비박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수석의 사퇴까지 뭐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친박에서는 아직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뭐 책임 물을 건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면서도 털자는 입장이면서도 우수석에 대해서는 그 대신 우수석은 뭐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우수석까지 사퇴하면은 진짜 검찰 경찰 장악이 이게 완전히 그냥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전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여기서 최순실 씨만 이제 털어내고 근데 최순실 씨를 털어내도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지가 지금 불확실해요. 이미 뭐 소재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정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결과를 내놓고 정말 사법 처리 수준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또 시간 끌다가 여론이 계속 악화될지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 일인데 여기서 우수석 같은 경우가 계속 건재한 모습 더군다나 지금 이제 국회 법절차까지도 다 무시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국민들이 봤는데 이 상황에서 우수석이 건재하다 한다면은 아무리 최순실 씨를 털어낸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여론이 다시 뭐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보이고 지금 아마 박 대통령이나 이제 청와대가 지금의 상황을 적당한 선에서 이제 봉합하고 그냥 국면전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아마 앞으로 그 지지율이 계속 뭐 끝없는 뭐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검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정치권의 움직임에 뭐 발맞추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의 좀 속도를 좀 높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순실 씨는 지금 해외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잘 될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야당에서는 또 특검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검찰 수사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게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우선 검찰이 사건 배당을 특수부가 아니라 형사부에 했고 그런 점에서 이미 정권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검찰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수사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롯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실패했었고 그리고 강만수 장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고 그 전에 있었던 기획 하명 수사와 같은 여러 사건들이 대체로 다 실패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고 더군다나 내부 비리가 폭발하면서 검찰이 절차정명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고 본다면 검찰도 어쨌든 명운을 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그런데 현 정권에 대한 수사나 마찬가지잖아요. 특검을 만든다 하더라도 과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제 특검은 그 여러 가지 절차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지겠지만 검찰의 경우에 과연 살아있는 권력이 손을 댈 수가 있느냐? 그건 뭐 지금 검찰이 뭐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고 뭔가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 YS 때 뭐 김현철 씨 사건이나 아니면 DJ 때 뭐 그 아들들 이제 구속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 그때도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었단 말이죠. 단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뭐 명확한 제보가 있고 그래도
검찰이 수사 의지를 제대로 안 보였으니까 굉장히 하여튼 어렵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됐지만 예. 어찌됐든 간에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과연 형사 8부 그 부동산 사건 뭐 이런 거를 전담하는 형사 8부에 배당을 할 때부터 이게 과연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 의심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 거기에 물론 검사 2명인 뿐인 거를 지금 이제 3명을 보강해서 5명으로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형사 8부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손을 댈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을 저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뭐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게 저희 이제 그 과거 그냥 검찰 취재를 했던 네. 그런 기자들의 그 경험입니다. 그럼 그렇기 특검을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해야 된다고 저희가 예. 볼 수는 없지만 예. 아마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뭔가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턱도 없이 모자랄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가 나올 것이고 예. 그러면 여당도 반대하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점점 더 문제 해결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회 의석수도 이제 좀 특검을 여당이 무조건 반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아니 특검은 어차피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구성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론 지지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분위기로 볼 때는 압도적으로 아마 특검 지지가 높을 것으로 물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저는 특검에 대한 국민 지지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박지원 의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7개월, 1년 7개월이 굉장히 길 것 같으니까 한번 정권 끝나고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특검도 특검이지만 혹시나 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겠다. 이런 의도로 좀 봐도 될까요? 예, 그 가능성이 뭐 대단히 크죠. 예. 지금 검찰 수사 대체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이미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문제는 이제 그쪽의 문제고 청와대하고는 정부나 청와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제 분리를 이제 시켰습니다. 아마 대략 예상컨대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그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은 뭐 그거 받아들이질 않을 겁니다.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최순실 씨도 최순실 씨지만은 그 과정에 이제 정부와 청와대가 이제 개입을 한 부분 이거를 이제 또 문제를 이제 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물론 지금 청와대는 이거를 그냥 덮으려고 하거나 관계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터져 나와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된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임기 내에 뭐 특검을 하든 뭐 특검이 뭐 또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또 야당이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의 문제로 또 넘길 수도 있을 겁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지목이 되고 있는 뭐 안종범 뭐 수석이라든가 또 심지어 뭐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이 또 될 수도 있는 만약 정권이 바뀐 이후에라면은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마 상당히 뭐 내년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정권 바뀐 이후까지도 이 살아있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최순실 씨 의혹 관련해서 전 남편 정윤회 씨는 네네. 이번 뭐 게이트에는 본인이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믿어도 됩니까? 네, 우선 정윤회 씨는 위장 결혼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실제 혼인,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건 사실이고요. 예. 이혼한 이후에 정윤회 씨의 대응은 최근 최순실 씨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본인을 보호하는 어떤 위장막 차원에서 정윤회 씨를 좀 이용하고 나중에 팽식힌 게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윤회와 최순실을 둘러싼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들이 사실 많이 벌어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윤회와 최순실이 과연 진짜 이혼을 한 것이냐, 그러면 아직까지도 두 사람이 어떤 모종의 비선 실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건 조금 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같은 경우에는 그 발언에서 이제 뭐 처벌할 건 처벌해야 된다, 드러나면 처벌할 건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선을 딱 긋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윤회와 최순실이 아직도 비선 실세 역할을 한다면 한쪽을 드러내면 자기는 계속하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최순실을 매개로 한 여러 가지 그 이른바
브로커 집단들이 활동 암약을 했다. 예.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주장에 포함되어 있는 그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전하자면 그들이 애초부터 정윤회 사건이 터졌을 때 정윤회는 사실상 비선 실세가 아니다. 실세는 최순실인데 네. 그걸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기존에 불거졌던 미르 K스포츠를 제외하고 또 다른 인허가 사건이라든가 모든 정권이 그 정권의 선명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데 그런 정책에서 뭔가 이득이 될 만한 사안을 계속 만들어 왔다. 예, 이런 주장으로 봤을 때 정윤회와 최순실 두 사람의 어떤 힘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힘은 전적으로 최순실한테 쏠려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